법률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글의 철학적 제한은 분단과 통일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근대화를 견인한 서구의 대립적 인문학을 반성하고 재고하기를 제안하는 것이며 오늘의 토론을 글로벌 이슈로 보편화하는 인문학적 부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동학 사상의 글로벌화라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대처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분단과 통일은 모두 안팎의 두 상황을 구별해 봐야 합니다. 해방 후의 시기에는 국채와 정부 수립의 방법에 대한 이견들, 즉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 수립이 되고 남북이 나뉜 지금에 와서는 분단 고착의 본질이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서 신념의 차이인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원하는 정권력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또 흡수 통일인가 단계적 통일인가 하는 다분론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민족 외적인 조건에서 양강대국의 패권 세력의 분할 구도에서 편성하거나 강제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정치학적 구조의 문제 등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점은 고찰해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어느 규모에라도 현재의 동학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 해법을 정부나 사회에 제시하고 견인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접근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마음을 비우고 나섰다고 해서 한국에 소통된다는 것은 세상에 가까울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질을 충실하게 파악하고 제한하고 고통을 인내하며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치 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했던 일제시대나 국가 수립 전에 그 어암선사의 시대처럼 민족 독립하는 운동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미 독립하여 정부가 수립되었고 남북한이 모두 국시가 정해져서 혼선이 없습니다.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는 국시의 지향이나 통치 방식에 이견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남북 문제의 본질이 국가 구성의 방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편성했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대립을 지금 우리가 수용한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동학의 이념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은 지금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등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창의적인 제3의 국가 이념을 준비하고 있는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돌발적인 사태와 여기에 대비한 민간 교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정권 유지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라를 폐쇄적으로 통치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독립성이 강한 국방국가이지만 자체적으로는 붕괴와 같은 위기에 빠질 때 어쩌면 적대적인 남한보다 중국에 더 밀착하고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북이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최소한 민간에서라도 교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의 교류로서 보물 터지듯이 상황이 바뀌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남북 간의 교류가 아직은 미미하고 이질감이 극심합니다. 북한의 개방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 동학이 정부 정책의 보조를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동학 천도교는 중앙정부의 보조를 맞추거나 또 동반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 물론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보조를 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북 천도교가 만남이 보여주기식 도구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내실 있는 성찰과
준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위적인 행사로는 위협하며 면밀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가 모두 환영하는 민족적 대안을 가지고 통일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천도교가 결집권을 가지는가 납북하니 천도교의 제안을 수긍하고 따를 것인가 하는 설득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현실 유지에 우리의 역할이 한정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남북한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여 필요시 우리의 채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채널 유지는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소극적 기여이며 능동적인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대 남북은 예전처럼 단절히 극심하지 않고 통합 이외에도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어 채널 유지는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소극적인 태도는 민족 정체성을 견인하는 동학의 주도적인 통일운동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동학의 주도적인 통일운동에서는 저는 도전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도로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하더라도 우리는 뒤따라가거나 보여주기식의 행동으로 만족할 수는 없고 그것이 통합적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난하고 좀 상징인 길이지만 남북의 두 대립을 뛰어넘어 부화시키는 고급한 가치를 제시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급한 가치의 제시를 통해 통합이 지나친 정권력을 교화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족의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패권은 우리의 소임이 아니고 패권의 문제는 우리의 소임이 아니고 그러므로 당연히 대립을 뛰어넘는 가치의 제시가 우리의 담당할 임무입니다. 이 일은 대립을 고착화하는 이 시대의 제약을 극복하고 시천주의 심학에서 조화를 정하고 견인하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학의 정신 또는 통학의 인문학의 재창, 르네상스 또는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최적의 가치를 선명히 드러냄으로써 차선의 가치들을 가지쳐 내버리는 일입니다. 즉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근대화의 분단 중에 남북이 각각 수용했던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동학의 힘은 부모를 통해 얻은 생명과 훈육이 천상의 가치가 있다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천주를 위하는 것보다 더 높고 참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정권력, 성취감이나 우월감 등이 모두 버릴 수 있는 것들이며 이로써 높은 천주의 생명과 번영의 가치를 함께 추구할 때 모두가 인내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치에서 세워지는 공정의 훨씬 탄회한 대안들은 그 진심이 전해질 것이며 매우 창조적일 것이며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설득력에 의지하여 남과 북의 변화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공학의 도전은 중도의 적극적인 제시이며 중국과 미국의 전립적 백관의 구도에 함몰되지 않고 공존 공익의 제3의 높은 가치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제3의 가치는 남한 정부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물론 종교 이념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되 북한 정부의 정권력과 중국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협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광대한 대륙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힘들, 광풍 같은 흐름들에 사람들은 편성하여 패권을 휘두르고 휩쓸림으로 인문학적인 사유가 집중하고 중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륙에서는 패권주의가 일어나 인도적 가치는 늘 침해되고 삶의 평화는 늘 깨지고 요동칩니다. 반도의 금수강산에 사는 우리는 흑백과 대립의 패권 논리에 동조하지도 휘둘리지도 말고 우리의 우수한 정신 문화를 발扬하여 제시하고 견인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통찰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내려놓고 하나가 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남북 통일의 이념 대립을 위한 동학의 도전은
참다운 인문학적 제시가 될 것이며 통합적 문화의 제시가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공동체, 다만에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최고로 성취해서 보여줘야 나만이 고수하는 가치의 일방적인 주장에 서서는 안 되겠지만 통합 자체로 좋은 삶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적인 문화를 이루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류가 고유한 심성과 문화를 세계에 선보여 왔듯이 남한 사회가 갈등과 구조화가 아닌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하여 갈등이 없는 우수한 삶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삶의 몸을 가꾸고 문화의 힘을 길러 글로벌 세계의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자신을 가꾸고 성숙해지는 대신에 체제나 비교하고 편가르는 선명성 경쟁에 집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농학의 하늘과 부모를 사랑하는 신주의 생명 정신으로 현대의 사상들을 통합하도록 우리 스스로 수도하고 높은 도덕적 가치를 선양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동학의 전두환을 확장하여 인문학적 성취를 해야 합니다. 남북의 이전적 통합과 해소는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통해 동학은 교착된 현대 사상의 한계를 검토하고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동학을 통한 인문학적 창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의 많은 사상 대립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서는 종교 간에서 유무 신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본주의적인 종교 전통을 따라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것인가, 혹은 종교를 배척하는 유물론적 사상을 도입할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의 전중화는 하늘이 사람에게 바르게 감응되고 사람은 하늘을 바르게 공경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성화된 삶을 사는 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서구적 신본주의 전통을 하며 유물론적 가치관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시천주의 영적 본질은 나와 외계 사물과의 절충전대이며 그 가르침을 통해 나의 생육을 도운 부모의 덕을 밝힘으로써 윤리의 근본적 깨달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동학의 천주는 동학의 합격 정체를 이루고 사업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학의 영적 수도에 보다 정진하여 깊이 자신을 대망하고 포용적 가치관을 세워나갈 때 남북 분단이 서구적인 대립구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동학의 도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동학의 도전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서는 관용과 인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통합적인 이념을 준비하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실제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나 민간에서도 인내와 관용을 가지고 남북 간 교류를 해왔지만 불효에 대한 국민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인간을 존중하고 이전 대립의 악화를 극복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급한 마음에 되달려가고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만 하면 되는 시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은 갖가지 행위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 남북의 정치들이 과연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임금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현재 논의 중인 비핵화 지원 방안, 경제발전의 보장 방안 등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인내하고 관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내와 관용을 통해서 이전의 교착이 완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진보가 느리든 모두 다 유익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일 방안은 아니지만 시천주 시대의 통합적인 사회의 본보기를 일국의 전통적인 조상 제사론에서 들 수 있습니다. 조상의 제사로는 서로 관용하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상의 제사에서는 제사를 두 곳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며 형제간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첫째 의의로 삼습니다. 제사는
한 부모의 조상의 덕을 함께 기리면서 인성을 도야하고 윤리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형제간은 각각은 다른 사람이지만 부모를 생각하면 같은 사람입니다. 각기 나의 생각을 따르면 서로 남이지만 부모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입니다. 각각 떨어지기 전 하나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이며 떨어져 달라지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고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나는 각기 자기 생각이 있는 독립된 개체이지만 원래는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남북이 조상의 뜻을 생각하는 데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나의 생각이 없지 않지만 하나인 조상의 뜻에 따라 나의 생각을 맞추는 행위이며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한 전통입니다. 형제가 하나가 되는 생각에 합치하지 않는 것들은 실행을 유보하고 조상의 마음 안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제삿날과 겹치는 일정은 뒷날로 미루고 쉬고 싶어도 좀 분발해야 하며 또 더 일하고 싶어도 하나가 되는 긍지로서 모이기 힘선다면 제사를 함께 지내며 조상의 뜻을 기리고 좋은 인생을 가꿀 수 있으며 형제 간에 또 유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효도를 실현하는 높은 의식에서 높은 삶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숭배 사상은 그하여금 많은 뜻을 투사해 줍니다. 조상의 뜻을 기리고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물려줘 잘 자라기를 염원하는 조상의 덕을 배우는 것이며 생명과 양육을 도우는 하늘의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준 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는 생명 사상은 남북뿐 아니라 세계 문화의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상과 가치를 위한 행동 규범을 우리는 새로 세우고 제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보하거나 관용할 것, 공유할 것들이 정해지고 최종적인 가치인 부모의 덕 아래 하나가 되는 인류 본성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북의 인연적 대립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를 닦고 성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남북이 한민족으로 하나로 모여 살면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 민족적 염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차적인 가치와 수준들은 형 동생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경제, 유실론 등 많은 것들 중에 원래 하나일 때 없었던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공동체 유산, 공통적 유산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이후 근대화에서 독립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것들을 다시 살펴서 재선택하는 길이 앞에서 잠시 말했지만 유무실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는 우리 각 사람들의 내실에서 출발하는 천사상입니다. 천을 말하기 이전에 부모를 말하는 것이 우리 공통의 관심사이고 같은 가치입니다. 천주 사상은 부모를 통해 생명과 양육의 덕을 밝힘으로써 천덕으로 나아가서 천주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화학으로부터 정당하게 사유를 발전시켜 현재 형이상학을 유입하고 있으므로 남북이 함께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하므로 천주 존재를 정립하는 결론은 내려놓고 그건 함께 공유하고 출발점을 삼아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주가 인격적이고 수학과 유사하게 되는 데서 오는 편도 막을 수 있다면 수학의 천주론도 기독교 이론도 수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나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북한의 최고 영도자라도 자기 의지대로만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선도와 진리에 속하여 따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성의 부모 노릇하던 군주의 시대가 제대로 살아남지 못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최상위자는 천존재이며 이러한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공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역사를 관통하는 통치적인 견해를 확립하여 민족의 대개의 구상을 수립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신론을 배타적이라고 하고 반대로 공산주의 이상을 어둠이라고 매도하는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으므로 화학이 상달해 이 기철학에 자세야말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도전에 임하여 엄숙하고 진지하게 사상운동을 전개해야 제사를 통해서 서로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을 보았다면 지금은 인내에 대해서 좀 대지사님은 하루 저녁에서 성취한 그 강령의 체득을 그 후 1년 동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역시 자연지리가 없지 않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지사님은 대중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동학을 선포하고 표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벽을 거칠게 뿌리치기보다는 신주 시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벽할 것인지를 토론해야 합니다.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근대 후기 시대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바꾸는 것이며 우리의 뿌리의 사상을 확인하고 키우는 인문학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근대화 기간에 수용한 인문학의 제사상들을 수렴하고 다시 간략화하고 신주의 사상의 관점에서 대립적인 시각들을 토론해 나간다면 통일을 향해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며 이른바 한국의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무신론과 인문사회의 경제 이념의 대립이 해결될 수 있다면 세계를 이념의 대립을 패권적 구도에서 해방시키고 그 모범은 세계사적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이 되고 민주주의가 달성된다면 민족주의가 배타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그를 하나로 모으는 철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자를 천주론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세계에 좋아하는 시천주론이 될 것입니다. 생명 존중의 시천주 사상에서는 누구도 해치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흔히 모든 사회와 방안의 초점이므로 어떠한 생각과 방안도 모두가 조화 속에서 추구됩니다. 동학의 시천주 사상은 민족이 하나로 되고 각 민족이 하나라에 모여 사는 상징적인 세계 사상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 아름다운 이상에 도달하려면 서로를 보살피는 입장을 떠나서도 안 되고 불신을 버리고 신뢰를 앞세워야 합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서로 간 잘못들, 예를 들어서 6.25 동독 상장 같은 잘못에 대하여서도 관용 없이는 양해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징계와 같은 결론들은 토론의 과정에서 내려놓고 재검토할 수 있어도 형제가 한 자리에 모이는 데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천주는 근대 과학의 협력으로 고중세 행위상학이 무너지고 다시 과학적 신임이 붕괴된 시대에서 고대 정신문화의 원형을 온전히 복원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사회를 혁명하고 참되게 진전시킨 시천주는 오늘날 세계적인 이념 대립에서도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명덕 수도의 결과인 시천주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넘어 적중한 중을 잡은 동학의 진리입니다. 동학의 영적 체득이 가진 철학과 사상의 근거는 보다 큰 주제이므로 다른 연구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네,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판을 제시하는 것이 이거의 목적이 아니지만 분단 상황의 본질을 크게 이해하고 통일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시천주의 조화를 정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족 내적으로는 각각 추구하는 힘든 가치나 사회의 가치를 그것들은 서구에서 전래되어 온 가치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모이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 유보할 것은 유보하고 뒤를 미룬다면 한자리에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사정과 의견을 구실로 제사를 한자리에 모시지 않는다면 좋은 삶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선별하여 내려놓고 자기의 사정만을 관찰하려 한다면 칭찬받을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사정을 핑계삼아 자신의 다른 이익을 도모한다면 후회는 일이고 다른 형제의 선택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지탄받을 것입니다. 공의를 말하면서 상대를 제압하려 들고 공격한다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즉, 공의를 말하면서 내려놓을 것을 숙고하지 않는다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말하여 자기의 종교나 제도를 고집하든지 평등을 말하여 더 가진 자를 경멸하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치우치고 주관적인 가치에 몰입되어 상위 가치를 망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는 형제가 되기는커녕 원수 같은 사이가 되기까지 한다면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도저히 그 못남을 내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과거가 있더라도 어떤 절차로서 관용할 것이며 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약속해야 하는지 서로 밝혀내야 합니다. 일벌백계의 특대적인 태도나 자기 우월적 도선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로 누르려는 것도 형제 간에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인문화의 개창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지사님 시대에서 대지사님 말씀에서 육친이 무삼일고 원수보다 괴나 더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학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친척, 가족을 더 원수같이 여기고 더 대지사님을 질타하였던 것입니다. 공포의 형제가 싸우면 원수이고 합하면 일체이듯이 남북한이 통합을 해낸다면 세계가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하느님을 부모와 같이 여겨 모든 이가 같이 사유하며 덕을 세우고 덕을 베풀게 나선다면 한류는 다음 세기에서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고 새 문명을 선도할 것입니다. 이상이 이 글의 대체적인 주제이며 간단하게 민족 외적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남북의 분단 통일을 윤리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북을 둘러싼 강대국의 패권에 대하여 이 이상적인 형제 모델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의 기초학계인 관점에서 이들을 움직이는 논리들은 비록 이상적인 문화론이 못 되더라도 발견되고 실행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이름 아래 모인 시천주의 가치는 민족주의로 서로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정복하고 복수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며 패권 아래 질서를 재편성하려는 동양의 중국의 불교와도 다릅니다. 부모의 효도로 천하에 나아가는 이 대효는 최고의 윤리적 가치이며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세계 국가들이 제자리를 유지하며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정점에 천주가 있다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도 또는 민족 간의 번영도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 철학이 비록 아직은 모색 단계이며 구체적 철학으로 세상에 미치고 조화를 중하는 데 이르지 못하지만 다 함께 나아가서 수도하고 축구하기를 고대하며 땅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철학은 현실을 움직이는 기운을 주목하는 것이면서도 이에 적중하는 목표를 지향합니다. 영적 수도와 명상을 통해서 인문학적 지혜를 개발하고 조화를 정하여 세상세계로 세상을 인도하도록 우리는 정진하고 도덕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땅으로 지루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